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6편인 허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도권을 가져라 라는 의미를 통해 허실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편 허실의 전반부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법과 이를 통해 상대의 허를 만들고 공략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허실의 후반부를 통해 허실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헤아려 볼 때 월나라 병사가 비록 많으나 또한 어찌 승패에 이익이 되겠는가. 4.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시 월나라와 오나라의 전투가 있었고 손자는 바로 오나라의 장수였죠. 이때 월나라의 병력이 훨씬 많았는데 손자는 자신 오나라의 병사의 병력 수가 비록 적다고 해서 월나라의 병력의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승리는 만들 수 있다. 적이 비록 많아도 싸우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고로 계책을 세워 얻고 이를 것을 계산한다. 정탐에서 적이 움직이고 멈추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아군의 형태를 갖추어 생지와 사지의 지형을 알아야 한다. 적과 비교해서 남고 부족한 곳을 알아야 한다. 고로 군대를 배치하는 극치는 형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형세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군 깊숙이 침투한 간첩도 엿볼 수가 없고 적의 지혜로운 책사로 모략을 세울 수가 없다. 형세로 인해 승리를 가져다 주어도 우리 병사들은 승리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형세였다는 것은 알지만 이길 수 있는 형세를 어떻게 제어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고로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은 다시 쓸 수 없다. 형세에 대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허실로 승리를 만든다. 주도권을 가지면 적이 많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싸우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죠. 그래서 바로 4에서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허실로 승리를 만들까요? 손자는 첫 번째, 승리를 만드는 4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를 책지, 작지, 형지, 각지라고 말했는데요. 책지라는 건 미리 계산한다 라는 뜻이죠. 작지라는 건 정보를 수집해서 상대를 파악한다는 것이고, 형지라는 것은 나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각지라는 건 상대와 비교해서 나의 허점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이 4가지는 모두 안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정보, 나의 객관적인 상황, 상대의 정확한 상황, 지형과 날씨 등의 상황, 즉 나와 상대와 땅과 하늘의 모든 변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불리한 부분에는 대책을 세우고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계략을 세운다.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여 승리를 한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기밀을 유지하라. 얼마나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병사들마저도 승리의 요인을 알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히 정보를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길 유리한 조건으로 싸워서 그렇게 이긴 거구나 하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손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나 과거나 모두 전쟁은 정보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철저한 정보전의 우위를 점령해야 된다. 이것은 훌륭한 지휘관과 뛰어난 부대를 통해 통제하여 승리를 만드는 것, 즉 재승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기막힌 전략 전술을 한번 쓰고 나면 상대가 이미 그것을 파악했으니까 다시 쓰지 않습니다. 즉 뛰어난 리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래서 리더는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살면 좋을 텐데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변화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 항상 몸을 담아내고 있어야죠. 굳어버리는 순간 혁신은 멈춰버립니다. 몸집이 크면 클수록 변화는 더 어렵겠죠. 내 삶의 리더가 내 자신이 되려면
항상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되고 경험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해서 아래로 흘러가고 군대의 형세는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공격한다. 물은 땅의 형태에 따라 흐르고 군대는 적에 따라 승리를 제어한다. 고로 군대는 항상 같은 형세가 없으며 물도 항상 같은 형세가 없다. 적의 변화에 따라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한다. 고로 나무, 불, 흙, 쇠, 물의 오행은 항상 같은 승자가 없고 사계절은 일정한 위치가 없으며 해는 시간에 따라 짧고 길어지고 달도 차고 기운다. 허실의 마지막 6. 물과 같다입니다. 강물이 땅의 모양을 바꾸죠. 굽이치는 강물을 높은 곳에서 보면 거대한 물줄기가 보입니다. 마치 큰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긴 그 모양을 들여다보면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바위나 암석이 있는 단단한 곳을 피하고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은 깎아내면서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뜨는 컵의 모양에 따라 물은 또 형태가 바뀌죠. 약한 곳을 파고들고 형태의 변화가 자유로운 모습.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치 물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변화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야 바로 안목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자유로워집니다. 비로소 내 자신이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연이 특히 그렇죠. 손자는 허실편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자연을 통한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자연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고 집니다. 가장 강한 승자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변합니다. 1년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도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변합니다. 여러분, 달은 또 어떻습니까? 달은 차고 기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 역시 변화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의 제6편인 허실편을 정리하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져라. 주도권을 위해 상대를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적재적소에 모으고 상대는 분산시킨다. 허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치인이 불치어인, 아전, 이적분, 지전지지, 지전지일, 책지, 작지, 형지, 각지, 병형, 상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져라. 손자병법 제6편 허실. 1. 주도권을 가지는 3단계. 2. 상대의 허를 치는 법. 3. 상대를 허로 만드는 법. 4.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5. 허실로 승리를 만든다. 그리고 6. 물과 같다.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셨습니까? 형을 갖추고 기세를 일으키면서 내 앞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면 바로 이 손자병법의 형세 허실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4편인 형은 실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을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나의 특기를 나누어 명확하게 분류하는 거였죠. 회사와 같은 단체라면 분명한 역할을 통해 소통해서 팀워크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점은 비장의 한 수이기 때문에 갈고 닦고, 단점은 보완해 가는 것이었죠. 그것을 마치 산의 높은 곳까지 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형에서 말했습니다. 제5편인 새는 발휘라는 것이었습니다. 쌓아 올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발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새는 용기였습니다. 실력이 쌓인 후에 한번 기세를 타면 거대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을 탓하지 않고 기세가 있는지 본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산까지 쌓아 올린 물을 터뜨려서 쏟아지는 그것과 같은 맹렬함, 좋은 실력과 팀워크가
발휘되는 순간의 위력이 바로 새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저는 이 새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 6편인 허실입니다. 실전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가진 상태로 실력 발휘하여 승리합니다. 상대라고 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리 없죠. 그래서 상대를 약화시키고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점의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주도합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의 형, 새, 허실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간단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2500년 전 고전인 손자병법은 당연히 당시 전쟁을 위한 병법서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100% 적용되는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이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고전 속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힘찬 걸음을 내디딜 그 용기와 선택의 어떤 기준점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닐까 하죠.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7편 군쟁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